반갑습니다. 저는 다이어트 연구하면서 콘텐츠 만드는 최겸이고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스타일스 다이어트 챌린지 12주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 맥락이 뭔지 모를 테니까 설명을 좀 해보자면, 제가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서, 온라인은 클래스유, 오프라인은 이제 코엑스나 강남의 교보타워에서 매월마다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 이름은 다이어트 사이언스 클래스고, 수강생분들은 저희가 수강을 하고 나서 따로 이제 어떤 커뮤니티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커뮤니티를 사실 그동안은 좀 약간 방치했었습니다. 왜냐면 마음은 되게 아프지만 제가 에너지와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할 수 없지만, 그런데 올해 좀 이제 안정화되면서 조금 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일까 했을 때, 결국에는 스타일스 다이어트가 되게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건 많이 확인했는데, 각자가 사실 시작도 못하는 분도 좀 있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뭘 할지 알지만 엄두를 못 내거나, 또는 하다가 뭔가 잘못하거나, 또는 하다가 그냥 좀 무너지거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스타일스 다이어트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12주 과정을 이제 프로그램을 짰고,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이번에 신청을 받아서 1기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1기 참여자가 이제 한 200명? 아마 마지막 취소자 있어가지고 190명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중에서 또 유튜브에 출연해도 괜찮은 사람들의 신청을 받았는데 또 많이 신청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그래도 약간 다양한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대표가 될 것 같은 케이스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제가 선정했고, 우리 이 멤버들이 같이 12주 동안 같이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12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인생에서 되게 소중한 또 기회고 순간이다. 여러분들한테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설레고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영상을 출하는 이유는, 또 여기 있는 분들이 굳이 자기 이야기들을 공유해 주시는 이유는, 또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닿아서 나도 해볼 수 있겠는데? 또 난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저건 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되지 말아야겠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일할 때 항상 사람들한테 제 머릿속에 이상은 있죠. 제 머릿속 이상은 뭔가 최소한 이 한국 사회만이라도 뭔가 평안하고 건강하게 사는 게 조금 어렵지 않은 환경이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학교에 가서 급식도 되게 항상 건강하게 나오고,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 누구나 다 그냥 기본적 레시피들을 다 할 줄 알고, 밤 되면 다 불 끄고 자고 평안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살아가는 것들, 지금같이 이렇게 통계가 말하듯이 뭐 7명 중 1명이 당뇨, 그러니까 지금 뭔가 다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파야 되는가? 어떻게 7명 중 1명이 당뇨고 4명 중 1명이 당뇨 전단기고 암은 이렇게 많아? 그리고 갑상선 뗀 사람 이렇게 많고 담남 뗀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 다들 50대 40대 넘으면 뭐 약 하나씩 다 먹고 있는 거예요. 되게 무서울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본 것을 보시면 약간 좀 이상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특히 40대 50대부터 고혈압 약이나 고지혈증 약이나 당뇨 약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인슐린까지 가신 분도 있고, 갑상선 관련된 약 드신 분 되게 많고, 특히 다이어트 오래 하신 분들 갑상선 기능 저하증 되게 많고요. 생리 관련 이슈들 이런 것도 엄청 많고, 뭐 소화장애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200명 다 받으면서 보니까 소화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안 보이던데, 밥 먹고 나면 뭔가 속 좋지 않고 가스 차고. 근데 우리가 그동안은 나이 들어서 소화력 떨어져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픈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어떤 자극과 행동들을 몸에 넣어줬는가에 따라서 각자의 어떤 노화 양상이 달라지는 거지. 그것들을 저도 보면서 이상하다. 그래서 이걸 바꿔야겠다. 근데 바꾼다는 건 뭔가, 물론 뭔가 되게 많이 좋아지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 세대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 최소한 뭔가 막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 목표 중에 하나는 나중에, 예전에는 제가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돈을 많이 벌어야겠어요.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학교 만들 수 있고, 병원 만들 수 있고, 내가 뭔가 이렇게 음식 프랜차이즈 같은 거 만들 수 있고, 그냥 뭔가 진짜 뭔가를 만들 수 있잖아. 지금도 보시면 최근에 영상이 꾸준히 올라오잖아요. 왜냐면 어느 정도 캐시플로우가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을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인재들이 또 저를 도와주니까 저는 그만큼 제일 집중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뭔가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러고 보니까 돈 벌어야 되는구나. 돈 벌어야 되고, 이거 만들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총알 같은 거구나. 제가 하는 일이 만약에 혁명이라고 치면, 혁명을 하려면 우리가 돌 들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총알이 있어야 되는 거고, 병사들 밥을 먹여야 되는 거잖아. 좋은 일을 한다고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요즘에 그런 걸 보면서 나중에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은 약간 좋은 학교 만드는 것. 그 학교라는 곳에서 무엇을 가르치는가는 국영수가 메인은 아니겠죠.
물론 언어는 중요하겠지만 외워도 중요하긴 하지만 수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가르치고 사람이 왜 서로 존중받아야 되는지 그것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이 그냥 모두가 체화되고 어울리는 것들을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또 사실 우리가 강형욱이나 아니면 오은희 형님 같은 컨텐츠를 보면 사실 애나 강아지의 문제가 있지만 사실 진짜 문제는 양육자나 보호자였잖아요. 부모들한테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아직 학교에서 못 가르쳤으니까 우리가 다 서툴게 돼버리고 다 엉망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학원 보내는 건 할 줄 아는데 우리 애한테 음식 먹이는 거는 밖에서 사 먹이고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그리고 또 애가 어떻게 관계 맺는지 애가 어떻게 커가 나갈지 해서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도 배우고 제가 영향력을 가질수록 그런 전문가분들과 또 커넥션을 잡는 게 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해나가면서 좋은 학교 만드는 거 그게 저의 이상. 더 잘 되면 병원까지 만드는 거. 그 병원이라 했을 때는 약간 거기는 의료 전문가들은 당연히 이제 의사분들과 어떤 영양 전문가들이 있겠죠. 다양한 코치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현재 과학이 말하는 거에 기반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단순히 단편적으로 뭔가 왔어? 살쪘어? 약 먹어. 왔어? 혈압 높네? 약 먹어. 또는 5분, 10분 만에 무슨 진단을 해버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왔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서 전인적으로 볼 수 있고 그 전문가 팀이 있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이 또 다들 행복해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막 병원에 의사 없어가지고 의료진이 갑자기 실려가서 갑자기 사망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 의료진은 잘 자야 될 거 아니야. 내 건강을 수술해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수면 부족이면 어떡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고치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속해서 뭔가 그런 걸 하면서 병원 이사장 되는 거. 그래서 되게 좋은 의료진들, 의대를 꿈꾸는 친구들이 약간 나 나중에 저기 가고 싶어. 여기 가면 사람답게 살 수 있고 가치롭게 일할 수 있고 너무 재밌는데? 너무 좋은데? 나 진짜 제대로 쓰이고 있구나. 그리고 나 잠 잘 잘 수 있구나. 나 수면 부족 아니구나. 나 음식 좋은 거 먹을 수 있구나를 느끼게 만들면 그러면 인재들이 다 거기로 오겠죠. 기존 의료 체계가 돈을 버는 방식 중에 많은 것들이 사실 제약회사에서 일어나잖아요. 왜냐면 제약이라는 게 되게 큰 산업이고 사실 현장에서 의사분들이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제한되어 있는 이유는 뭔가 거기서 짜진 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본의 흐름을 만들어서 그런 데서 자유롭게 우리 어차피 돈 버는데 우리 어차피 콘텐츠로 돈 벌고 식품으로 돈 벌고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냥 그걸로 우리 남 신경 안 쓰고 우리 옳다 생각하는 것도 할 수 있게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좋은 병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의사들 더 많이 뽑아가지고 한 사람이 더 잘 쉴 수 있게 만들고 굳이 막 갈아넣지 않아도 되게 만들고 그러면 그 병원은 더 좋아질 거고 병원이라는 것도 사실 AS 센터가 되면 안 되고 애초에 예방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원이라는 게 아파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망가질 때 오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뭔가 와서 교육받고 체크하고 예방, 점검하고 건강검진이라는 게 너무 당연해지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1년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을 비싸지 않은 돈으로 받고 내 상태 확인하고 체크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겠다. 네, 어쨌든 그런 생각들이 있고 이게 저의 이상이지만 항상 가끔씩 이상을 생각하지만 결국 오늘 내가 있는 현실에서는 내가 만난 사람들 이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뭔가 도움 주는 거 거기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살리자라는 게 저희 팀에서 약간 되게 중요하게 말하는 모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누군가만 살리면 끝난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일이 아니죠. 작은 일이 아니야 진짜. 그리고 저는 약간 7년 전이었으면 호흡맹랑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꿈은 제가 7, 8년 전에 이미 제 공동대표님이랑 같이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7년 전이었으면 호흡맹랑했을 텐데 지금은 약간 할 수도 있겠는데?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를 도와주세요. 알겠죠? 잘 보겠습니다. 스타일스 챌린지 12주 과정 시작할 건데 오늘은 OT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처음 만났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어떤 것들 할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진행될 것은 일단 챌린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진행할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뭘 할 건지, 그리고 각자 자기소개, 그리고 챌린지 하면서 주의사항들,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할 것이다 알려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12주 관련해서 저희가 계획을 좀 논의할 거예요. 12주 챌린지는 사실 좀 그럴싸해 보이지만 별거 없습니다. 내일부터 12주 동안 핵심은 내가 하루하루의 습관들을 체크하고 기록하는 것들, 마음 쓰는 것들, 이게 핵심. 그 과정에서 제가 약간 여러분들한테 미션 같은 것들, 챌린지라고 부르는 것들 넣어놨는데 그냥 사실 핵심은 여러분들이 12주 동안 조금 더 집중해서 무언가를 행위를 하는 것.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여기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한 팀, 그리고 지금 이제 1기로 신청하신 분들은 한 190명, 200명 분들이 각자 팀이 배정돼 있어요. 한 팀당 4명에서 8명 정도 배정되어 있고 보통 지역 기반으로 같이 만났을 때 가장 좀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들끼리 좀 배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12주 동안 해나가면서 단톡방에서 얘기도 하고
또는 각자 거기서 인증도 하고, 또는 오프라인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따로 만나서 소모임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챌린지 관련해서는 이걸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건 보통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처럼 그 비포 이렇게 사진 이렇게 딱 이제 배 살짝 나오고 힘 빠지고 찍고 무기력하게 이렇게 찍고 12주 뒤에 갑자기 이제 막 이렇게 막 이제 갑자기 바디 프로필 사진 찍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들 그 살 안 빠져도 돼요. 12주 동안 살 안 빠져도 되고 뭔가 드라마틱하게 안 바뀌어도 돼요. 그냥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인생 진짜 길단 말이야. 그 중에서 12주는 정말 짧은 시간이고 우리가 이때 또 그 중에 하루 이틀 뭐 무너질 수 있을 거야. 완벽하게 못 하겠지. 여행도 가고 휴가도 있고 하잖아요. 그냥 12주를 우리가 마음 써서 어떻게 나가는지를 담는 것 자체, 그 자체가 이 챌린지의 핵심이고 12주 뒤에 결과는 또는 내 몸의 변화 같은 건 어차피 따라오는 거예요. 각자의 몸이 어떻게 바뀔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그냥 내버려 두라. 물론 결과 체크하겠지만 12주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인생 끝나는 거 아니잖아. 바프처럼 12주 뒤에 계속 일어날 건데 그냥 그 중에 잠시 12주라는 시간을 우리가 어떤 타임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마음을 써서 보자. 그리고 두 번째, 혼자 하고 있었잖아. 그동안 다 각계전투하고 있었잖아요. 각자 삶에서 주변 사람들 내가 말하는 거 듣지도 않고 설미나티 하면 이제 나는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살래. 에이 뭐 누가 이거 괜찮다고 하더라. 아니면 뭐 나는 뭐 남는 커피 못 끊지. 나는 커피 먹어야 돼. 아 나는 해야 돼. 너 유난 떤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 이제 비슷한 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서로 좀 존중할 수 있는 분들이 같이 12주 해나가는 거, 이 자체도 뭔가 이 챌린지 핵심이다. 그래서 제가 진짜 보여주고 싶은 건 강박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해내려고 할 필요는 없다. 그냥 툭툭툭툭 그냥 하면 된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한다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가, 얼마나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가를 좀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아마 없었을 거야. 물론 이제 그동안 되게 많은 TV 방송 같은 데서 또 유튜브 같은 데서 그런 거 하잖아요. 막 12주 동안 갑자기 막 감금해놓고 이제 막 갑자기 이거 먹이고 이제 막 운동시키고 막 사람들 막 힘들어하면서 막 하고 막 이제 12주 뒤에 갑자기 살 다 빠졌어. 근데 중요한 건 나중에 지나가면 다 요요야. 다 요요, 다 요요. 그거 말고 계속 살아갈 건데 그 중에서 지금 한번 조금 더 힘 더 주고 하긴 하지만 그냥 좋은 친구들 만들어 나가는 거, 그것만 끝난다. 이게 제가 하는 목표. 그러니까 다들 너무 잘 하지 말자. 적당히 대충 툭툭툭 하자. 일단 하자 그냥. 애초에 뭐 이 챌린지를 완주했을 때 완주한 사람과 완주 못한 사람의 뭐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다 수료증이 나갈 거예요. 근데 이제 잘 챌린지 미션을 다 수행하신 분들은 조금 약간 다른 수료증이 가긴 할 거예요. 그 정도 차이? 그리고 약간의 뭐 보상? 하지만 별거 없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 인생이지 제 인생이에요. 그리고 무슨 뭐 그거 뭐 상품 받고 맞고 뭐 중요하겠어요. 여러분들 인생이니까 소중하게 다루시기 바라겠습니다. 프로그램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중요한 건 3가지입니다. 데일리 미션, 위클리 미션, 라이브 챌린지예요. 데일리 미션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일주일에 가능한 날들에 최소한 일주일에 4번 이상 여러분들이 플래너의 오늘의 습관들, 수면, 나의 식단, 나의 활동 또는 기타 자극들 이걸 작성하시고 사진을 찍어서 저희가 지금 들어있는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돼요. 이걸 일주일에 4번 이상 하자. 최대한 각자 매일 하면 좋겠죠. 매일 하시는데 4번 이상 하는 게 여러분들이 잘 하신 거고, 위클리는 또 간단해요. 그냥 이제 일주일에 회고를 하는 겁니다. 일주일을 돌아보는, 일주일 동안 내가 데일리로 했던 것들을 한 번에 모을 수도 있고, 지난주를 돌아보는 양식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각자가 생각하는 어떤 적절한 방법으로 그냥 일주일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또 내가 이번 주에 먹었던 음식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번 주에 내가 느꼈던 것들, 배웠던 것들, 내가 공부한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이제 기록하는 것들을 해서 네이버 카페 겸엑스 빌리지, 거기에 챌린저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 위클리, 데일리 인증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냥 한 주가 끝날 때 일요일쯤이 좋겠죠. 간단합니다. 이 2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좀 재미를 넣기 위해서 3번째 라이브 챌린지가 있습니다. 라이브 챌린지는 여러분들께서 삶을 정돈할 때 할 것들 몇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소개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챌린지라는 것들을 수행하시고 나서 이것들에 대한 자유롭게 인증하시면 돼요. 필수 과목 중에서 7개 또는 선택 과목 중에서 7개, 그리고 팀 다 같이 할 챌린지를 3개씩 수행하는 게 원래 기본인데 저 유튜브 출연팀은 좀 특별하게 그냥 챌린지를 몇 가지를 고정시킬 거예요. 같이 몇 가지를 그냥 정해놓고 해버릴 거예요.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 그냥 사진 촬영할 겁니다. 이건 오늘 여기서 할 거예요. 여기서 여기 뒤에서 여러분들 각자 지금 사진을 남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다시 만났을 때도 사진 찍을 겁니다. 그냥 남기는 거예요. 2번째,
다음 한 주 식단 계획 짜기. 이거는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아마 또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음 한 주에 대한 식사 계획을 한번 짜보고 공유하는 것을 이 행위를 해보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그냥 하루 먹고 사는 분들이 많은데 일주일 내가 뭐 먹을지에 대해서 계획 짜는 것. 세 번째, 집 대청소. 좋죠? 이건 원래 하던 거잖아요. 원래 해야 되는 거고. 네 번째, 냉장고 정리. before, after 하는 것. 그래서 냉장고 현재 사진 딱 찍고 거기는 화석들, 거기는 유물들 이제 빨리 버리시고. 좀 재밌는 게 제가 이거 하면서 되게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내가 찬장에 냉장고에 이거 있는데 이거 다 먹고 하면 안 되냐 하시거든요. 근데 다 먹고 해도 되는데 이게 돈이 아까운 거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걔를 더 먹으면서 내가 낭비하는 시간과 걔를 더 마저 먹으면서 내가 망치는 것들 생각해버리면 그게 경제적으로도 되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냥 버리는 게 나아요. 버리고 깔끔하게 시작해버리는 게 낫지. 좀 예전에 샀던 약간 나쁜 살밀라티가 들어있는 조미료 같은 것들, 식품 같은 것들, 또는 너무 오래된 생선, 냉동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버리고 새롭게 하자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7월 말인데 우리가 이제 12월 말일에 나한테, 그러니까 올해 말, 겨울이겠죠? 이제 마음이 몽글몽글할 그 말에 나한테 미리 한번 편지를 써보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편지 쓰는 것도 선택 가능합니다. 내려갈게요. 제가 의외로 약간 좀 많이 강조하는 게 디지털 정돈인데요. 제 유튜브 보신 분들 알겠지만 결국엔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모든 것들은 또는 욕망하고 절제하는 건 다 뇌잖아요. 근데 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디지털 환경이 우리의 뇌를 너무 많이 약간 교란시키고 망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요즘에 이제 저녁 6시쯤에 핸드폰을 끄는 거를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주는 삶의 질이 너무 커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핸드폰을 끄지 않고 갈 때는 나는 진짜 약간 뇌가 엉망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심지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하고 있는 크리에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것 같아. 되게 많은 댓글들과 되게 많은 어떤 메일과 반응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 뇌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참고로 저는 그래도 그 외에 쓸데없는 건 안 하거든요. 뭐 이렇게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 많이 보는 스타일도 아니고 유튜버인데 유튜브를 안 보는 유튜버거든요. 유튜브 잘 안 봐요. 그러니까 그나마 좀 버티는 것 같은데 다들 아마 SNS나 아니면 이런 컨텐츠에 약간 뇌를 지금 뭔가 잘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꼭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뇌가 좀 더 안정화되고 재기능을 할 수 있고 내가 나의 삶에서 나의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디지털 정돈할 수 있는 것들 넣어놨는데 첫 번째는 휴대폰 앨범 정리하는 거. 우리의 문제 중에 하나가 각자의 핸드폰에 사진과 영상은 쌓여져 나가지만 정리는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막 마지막에 용량 없으면 몇 개 지우고 이러잖아요. 한 번쯤 외장하드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어떤 많은 파일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거예요. 2번, 휴대폰 끄는 거. 근데 이건 하루 동안 꺼보는 거. 되게 신기한 건 이게 뭐라고 이게 진짜 큰일 같아요. 근데 이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좀 마일드한데 저녁 6시 이후에 휴대폰을 끄는 거. 네, 이것들을 이 기간 동안 3번 해보는 게 미션을 이제 수행하는 겁니다. 좋죠? 내려볼게요. 그다음 혹시나 감사일기? 감사일기에 대해서는 뭐 김주환 교수님이나 다양한 분들이 약간 좀 이것들이 뇌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있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고 저도 되게 그냥 플래너 쓸 때 오늘 뭐 감사했지? 또는 하루를 살아가다가 이거 오늘 감사일기 써야겠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알아차리더라고요. 되게 너무 당연하게 내가 넘어갈 것들을 내가 그냥 알아차리더라고. 새벽 운동하는 것들. 제가 아주 사랑하는 저의 두 번째 어머니인 에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새벽에 운동하는 년은 우울할 수가 없다. 화낼 수가 없다. 그냥 새벽에 운동하는 습관까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수면 패턴 고치시고 우리가 직장인이기 때문에 사실 운동할 수 있는 타이밍은 예를 들면 이제 출근하기 전이니까 한 7시, 8시까지가 아니면 퇴근하고 나섰잖아요. 그 둘 중에서 운동하면 좋은 시간은 앞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 자체가 격렬하게 활동한 이런 것들은 뭐 차분한 산책은 괜찮지만 어떤 격렬한 운동 같은 것들은 사실 해가 떠 있을 때, 햇빛 있을 때 그때 하는 거지. 밤중은 우리가 자는 걸 준비할 때이기 때문에 직장인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시간에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새벽에 운동을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그 즐거움, 그 평안함과 즐거움을 누리고 그 관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또 좋을 것이다. 세 번째, 새로 운동 시작하기. 네. 이따가 여쭤보겠지만 각자 운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12주가 끝날 즈음에는 각자마다 자기만의 운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취침 전 명상. 이거는 이 기간 동안 14번 이상 하시라. 명상을 뭐 아침과 점심 다 해주면 좋지만 그래도 더 좋은 시간은 저는 자기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상적으로는 취침 전 해가지고 나서 핸드폰 끄고 나의 루틴 잘 수행하다가 이제 어느 시점쯤에 약간 명상해보는 것들, 그리고 이제 명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면
사실 유튜브에 가이드 명상이라고 이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명상 가이드 오디오들이 있거든요. 또는 또 한 번 더 김주환 교수님 콘텐츠도 있고, 아니면 잠 못 주무시는 분들도 약간 교수님 그 유튜브 채널에 수면 유도 명상 같은 것들, 그리고 취침 좀 스트레칭 너무 어렵지 않고, 장 보기 인증, 뭐 장 보시고 나서 뭐 장을 온라인으로 봤으면 온라인으로 찍는 거고, 오프라인에 가셨으면 오프라인에서 장 본 것도 찍는 것들, 이것도 해보는 것들. 시장에 가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사람들한테 강조하는 음식들이 자연에서 오는 음식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시장에 있단 말이지. 시장에서 눈으로 보고 사는 거, 그 즐거움이 꽤 크더라고. 옛날에는 약간 그 뭐지, 약간 수레가 있는 카트, 구루마라고 부르는 그런 거 끌고 이제 가시는 어머니들 보면서 되게 재밌는 문화를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되게 뭔가 멋지고 저게 엄청 큰일이었구나 이렇게. 저 일이 약간 무슨 작은 소일거리가 아니라 진짜 약간 저게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일이었구나 느껴요. 저분들이 왜 저렇게 또 즐겁게 하시는지도 알 것 같고, 에리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 시장에 가서 그 어느 파트에 시끌시끌하면 거기가 지금 제철이라고 하더라고요. 호박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지금 그 호박 살 때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냥 가서 가격도 더 싸고 한번 가서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그런 것도 사는 것들, 또는 그런 상인분들과 교류하는 것들, 야 이것도 되게 엄청 즐거운 일이구나. 그래서 한 번쯤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레시피 노트 만들기 7개는 뭐냐면, 각자마다 나만의 레시피를 한번 노트로 정리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미 있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없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의 레시피 7개를 이번에 짜는 거, 확보하는 것, 그리고 그거를 약간 이제 노트로 만들 수 있게 만들어줄 건데, 그 포맷을 제가 제공할 거예요. 나의 무기라고 쓸 수 있는 레시피 7개를 이번에 정확하게 한번 설정해보자, 배워보자, 익혀보자. 7개가 있으면 예를 들면 매일 하루에 하나씩만 해도 돌 먹을 수 있어요. 8번째는 도시락 챙기는 것들. 네. 그리고 9번째는 1일 1식 하는 것들.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것을 3회 하는 거. 다음은 36시간의 단식. 11번 어렵지 않고, 12번 이거는 제 개인 취향이 들어있습니다. 예쁜 그릇 사는 게 진짜 큰일이더라고요 이게. 저도 사실 집에 있는 그릇들이 다 뭐 다이소, 쿠팡에서 샀던 되게 약간 기본적인 그릇들이었는데, 나의 취향에 맞는 뭔가 내가 딱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릇은 없었어요. 그냥 꺼내서 쓰는 거지. 근데 그 에린이 집에 갔다가 까끌까끌한 검은색 접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막 설레는 거야. 뭐지 이게? 이런 거를 집에서 먹는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레스토랑은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는데, 매일 먹는 집에서 이거를 내가 대접하면 그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검색해보니까 쿠팡에서 한 4만 원밖에 안 하더라고. 물론 비싸지, 일반 접시에 비하면. 근데 우리는 음식 가치를 알잖아.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내가 깨트리기 전까지는 몇 년 쓸 거고, 그러면 사야 되는 거지. 그래서 각자마다 나만의 좀 가장 베스트 그릇 세트를 잡는 거. 요리 선물하기, 이거는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기간 동안에 주마다 2명씩 정해가지고 각자가 요리를 해서 남들한테 택배로 보낼 거예요. 근데 요리 양이 많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반찬이도 괜찮아. 어쨌든 뭔가를 그냥 해서 그거를 다른 9분들한테 그냥 보내는 거야.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나는 12주 동안에 18번의 음식을 받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은 음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나눠보는 건, 저는 이 즐거움을 알거든요. 집밥 촬영할 때마다 에리님이 저한테 항상 뭐 싸주시거든. 이게 진짜 소중해. 그래서 약간 그런 즐거움을 한번 누려보는 거. 한번 우리가 요리를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주고받아 봅시다. 등산 할 거고요. 이미 할 거고, 아침 요가는 그 저희 유튜브에 출연했던 이나님께서 새벽에 요가를 하고, 요즘에 이번 8월부터는 저녁 요가 세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새벽이나 6시나 저녁에 하는 그 줌 요가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각자 자율적으로 거기 참여하셔가지고 요가 해보는 건 괜찮고, 독서 어렵지 않고, 17번 누군가 안아주기, 뭐 이게 미션일까 생각하지만 몇 년 전에 저였으면 이거 넣는 건 되게 어이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알아요. 사실 저란 사람이 지금 뭐 다이어트 관련해서 공부를 하면서 의외로 답은 좀 단순하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아직도 제가 모르는 거 많지만 그래도 그 중심에 있는 건 어쩌면 식단, 수면, 운동 이전에 나를 존중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것들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망가졌고, 그래서 지금이 힘들기 때문에 뭔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또 한국 사회는 약간 스킨십에 되게 인색하죠. 인색하죠. 한국 사람들 마음 아픈 게 우리 인사가 없어요 이제. 옛날이야 또 뭐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만나도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되게 기억 남는 건, 그 남미 여행할 때, 제가 전역학원에서 남미 여행을 했었는데, 시장에서 처음 만난 아주머니가 안아주시고, 막 우체국에 묻히러 갔는데 갑자기 그 우체국에서 붙이고 나서 갑자기 안아주시고, 아니면 호주에서 있었는데 그때도 특히 남미권 애들, 브라질 애들은 뭐 만나면 안아요 그냥. 근데 이제 돌아보니까 너무 좋았던 거지, 그런 것들이. 그냥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그렇게 인사하는 거잖아요. 너무 몸 반갑습니다. 너무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없잖아. 우리는 그냥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냥 누군가를 안아준다는 것 자체가 무슨 상스러운 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고 뭔가 온기를 주고받는 일이다. 이것들을 하니까 정말 좋더라. 그래서 누군가 한번 알아보는 거죠. 각자의 가족일 수도 있고, 가족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너 어디 아파? 돈 빌렸어? 대출 했으면 돈 필요해? 이럴 수도 있고. 하지만 안아주고 자녀들 안아주고 이런 것들 해보는 거. 18번 김주환 교수님께서 강조하듯이 항상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가장 이기적인 행동일 수도 있다. 나를 위해서. 그냥 누군가를 어떤 미워하는 마음, 분노, 화나 같은 것들은 나한테 가장 피해를 주죠.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 누군가 나한테 화내면 나도 막 맞받아쳐서 화내고 나도 미워하고 막 계속 생각하잖아. 근데 지금은 되게 좋은 거는 누군가가 나한테 화를 낸다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이 힘든 거구나, 아픈 거구나. 근데 만약에 내가 반대로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볼 수도 있고 편도체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나한테 어떤 뭔가 두려움과 충동과 내가 절제하기 힘들어지고 불안해지고 많은 걸 망친다. 누군가가 나한테 쓰레기를 던지면 던졌겠죠. 분명히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있겠지. 던졌을 때 그 쓰레기 맞고 떨어졌으면 탁 치워놓고 저 사람 아픈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되지. 맞고 그 쓰레기 열어가지고 쓰레기에 뭐가 있었고 너 왜 던졌어 하면서 그 사람이랑 굳이 맞짱뜰 필요가 없다. 그냥 걸으면 돼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 걸으면 돼요. 물론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면 한 번 더 대화를 하겠지만 그냥 흘려내고 가면 되고, 길 가다가 내가 아무리 큰 바위를 만나도 그 바위가 아무리 무거워도 내가 그 바위를 들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그 바위는 나한테 무겁지 않아요. 지나가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이 들면서 하는 거죠. 나이 들면서 약간 툭툭툭 하는 것들. 근데 이거 못 하시는 분들은 나이 들어도 못 하시더라고. 50대 60대 돼서도 계속 뭐 미워하고 흠잡고 쟤는 뭐가 못났어, 쟤가 뭐가 문제야, 쟤는 뭐 때문에, 쟤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 하는 거야. 그런 거 없어. 그거 다 자기 문제야. 그냥 각자 삶 살아가는 거고, 애초에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흘러나가면 되는 거지. 굳이 내가 그 사람과 이렇게 막 할 필요 없는 거였어. 근데 내가 아프니까 불안하니까 또 날 존중하지 못하니까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 못하면, 용서 못하면 암 걸려요. 진짜 신기한 거는 제가 이거 하면서도 암 걸린 사람들 좀 보거든요. 물론 암에서 나온 치료하신 분들 이야기 많이 듣는데 보면 약간 진짜 마음이 좀 급하고 그게 좀 있어요. 마음이 급하고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으시고, 근데 나쁜 의미는 아니고 되게 좋은 사람인데 너무 막 많은 걸 자꾸 신경 쓰고 남이 어떻게 생각하지, 막 이거 좋았어 나빴어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 건강하게 살고 싶으니까, 암 걸리기 싫으니까 좀 흘리자. 자, 팀 챌린지입니다. 팀 챌린지 사진, 팀원들이랑 같이 사진 찍는 것들. 유튜브 팀 아닌 분들은 각자 오프라인에서 모여가지고 사진 찍을 거예요. 팀 레시피북 만들기. 다 같이 한 사람이 7개씩 만들잖아요. 그러면 10명이니까 70개예요. 우린 70개 요리가 있는 레시피북이 만들어져요. 이것만 돌려 먹어도 1년에 그냥 한 요리당 한 5개씩 하면 됩니다. 팀 맛집 리스트 만들기. 이거는 제가 간헐적으로 이제 약간 그 번개 같은 걸 할 거예요. 다 모이는 거 힘들 텐데 가능하신 분들끼리 그냥 번개 열어가지고 그냥 좀 건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음식 있는 곳, 완벽한 음식은 없겠지만 그래도 약간 내가 외식할 만한 곳이 있으면 가서 먹고 기록 남기고 여기에서 약간 리뷰도 써주고 이걸 또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전국에서 한 190명이 하고 있으니까 또 각 지역마다 이제 또 맛집 리스트가 있을 거잖아. 그럼 나는 그걸 또 우리도 다 같이 배우고 우리도 다 같이 서로 이렇게 도움 받겠죠. 포트럭 파티는 그 파티긴 한데 보통 파티는 약간 그 호스트가 집에 초대해가지고 음식을 다 해서 막 먹이는 거잖아요. 근데 포트럭 파티는 그냥 호스트가 있긴 하지만 각자가 음식을 해서 와서 나눠 먹는 거. 그러니까 10명이서 포트럭 파티를 하면 우리는 10개 메뉴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같이 식사하는 자리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팀 회식은 뭐 많이 할 것 같고 소풍 한번 갈 거고요. 뭐 산책, 미라클 모닝. 이거는 이제 원하시는 분들, 이 기간 동안 원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특정 시간에 같이 일어나서 그냥 인증하는 것들 해볼 겁니다. 다른 것들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그냥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12주 동안에 데일리 미션, 그리고 위클리 미션, 그리고 이런 챌린지를 또 각자가 몇 개씩 정해가지고 수행한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12주 동안 할 것들. 어렵지 않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소개죠.